저는 현재 강북구의 구의원이고요.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과 행정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구의원이자 서울시의원 출마 예정자입니다. 저는 구의원 활동하면서 그게 더더욱 마음이 강해졌고요. 그 이유가 제가 예를 들어서 15년 만에 사도였던 한 번도 도로포장을 할 수 없었던 곳에 도로포장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면서 1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강북구만의 차원에도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서울시 의회의 예산과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산적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구의원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서울시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더 일하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약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3개 정도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인데요. 지금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일면 꼴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서인지 모르지만 다른 구들보다 꼴찌였다가 지금 2개에서 4개로 복귀했지만, 아직도 저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어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교육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립 도서관을 갖고 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는 예를 들어서 교통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강북구는 서울시 안에서 유일하게 환승역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출마하려는 곳에 삼각산동에 보면 오전에 솔샘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단 2량만으로 우이 경전철이 지나갑니다. 근데 아침 출근 시간에 단 2량이 지나간다는 것은 지옥철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 이미 건립되어 있는 지하철, 그러니까 우이 경전철을 2량에서 3량으로 4량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에는 버스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 버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가 꼭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의 버스 정책이 같이 필요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구에는 워낙에 출퇴근이 강남까지 한 번은 가려면 1시간 반이다. 왕복으로 3시간 걸리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버스 노선의 다변화와 버스를 뭔가 추가 배치하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봐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버스 추가 설치를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재개발 관련한 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건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워낙 지금 우리 구에 보면 뒤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예정 지구거든요. 다른 곳보다 훨씬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은 이미 했지만 우리 구는 조금 속도가 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분들이 내가 사는, 예를 들어서 촉진 2지구, 촉진 3지구, 내가 사는 곳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떤 단계야? 잘 아실 수 있지만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단계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것이 다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민분들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요? 라는 것에 있어서는 뒤에서는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속도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어요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새로대실 강북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정비사업 현황도를 제대로 알려드리는 방법, 그것이 제 공약이고요. 하나는 제가 지금 구의원 활동하면서 골목 구석구석 다니고 있는데요. 골목이 너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계획구역을 정비사업지구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저녁에 밤이 되면 매우 어두워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은 무조건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 보안등이라는 것은 즉 예전에는 전봇대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빛을 우리 집에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한대로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야간에 보안등이랄지, 아니면 야간에 보안등이 안 된다고 하면 바닥에 할 수 있는 표지병을 설치한다든지, 이것 또한 안전계획에 의거해서 국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삼양동 제 지역구로 예를 들면 삼양동에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선 설치를 추가한다거나 골목길도 가능한지를 타진을 해보고, 삼각산동은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거의 95% 이상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먼저 안전지도를 만들고 이것에 따라서 필요한 거를 안전한 도시계획을 똑바로 한다. 그게 제 공약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중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강남북 불균형 같습니다. 지금 보면 CCTV조차도 말 그대로 우리 군은 매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국가가 30%, 서울시가 30%, 우리 강북구가 40%. 그렇게 되면 일명 부자인 구들은 그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처럼 조금 어려운 구들은 이것을 우리가 4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들보다는 적게 신청하는 경우가 좀 그럴 경우가 많고 그럴 가능성도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만이라도 강남 불균형을 없어져야 된다. 강남 불균형이 아파트값 차이도 있고 교육의 차이도 획획히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SOC나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그리고 가장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척도라고 생각되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강남북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지금의 서울시의 현주소이자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우선, 두 번째는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좌진 한 8년 정도 해봤고 구의원 4년 정도 하고 이제 시의원을 출마하고자 지금 노력 중인데요. 생각해보면 주민들 항상 우리 정치인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민 의견이 우선이다. 근데 주민 의견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행정적 편익 아니면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해서 BC로 판단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주민 의견이 우선이다. 그런데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우의경전철이 나오는데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적 함의가 있었다면 저는 이 두 장으로 건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아주 유명한 외국계 회사를 해서 2008년인가 그때도 뭔가 했을 때도 처음에 이제 지하철 우의경전철 만들 때도 제 생각에는 BC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비용 대비 편익만. 그러다 보면 여기 우의경전철 예를 들어서 저희 성북구, 강북구, 우리 강북구 통하는데 뭐 사람이 많이 쓰겠어요? 이런 판단을 하시고 두 번째는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안 나오니 두 장으로 줄입시다. 아마 이런 계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다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함의를 했다면 세량이나 내량으로 했다가 평균 낮 시간에는 다른 걸 활용해 본다던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출퇴근 시간 계산하지 않고 말 그대로 출퇴근 시간 플러스 평일 낮 일상 시간 해버리면 그냥 지금 주량이 아마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 디테일하게 정책을 분석했다고 하면 절대 그런 일 결과는 저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청년인데요. 경험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성공 경험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조금 민원을 받아도 그 민원이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을 계속 지켜보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지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총 한 1년 3개월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을 2개에서 4개로 만드는 것도 걸렸고 도로라는 것이 사적 도로, 그러니까 사인이 도로가 주인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도로 포장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적 맹점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15년 만에 도로 포장을 하게 한 8개월 정도 걸려서 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산 중턱에서 파라솔 아니면 컨테이너에서 말 그대로 어르신들 쉬고 있는 거를 경로당으로 바꿔드린 사례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7, 8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결국 노력을 하고 디테일하게 정책을 만들고 먼저 주민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까 고민을 하고 해보니까 성공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거 안 돼.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못했어. 아니면 그거 너무 구현은 못할 건데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 우선으로 먼저 듣고 디테일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더더욱 서울시 가서는 더욱더 많은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